절대값을 a라고 했고요. 절대값 4인 양수를 b라고 했습니다.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은요, 0에서부터의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마팔하고 0하고의 거리는 8이 되는 것이고요. 절대값이 4인 양수면은 0에서부터 거리가 4만큼 떨어져 있는 수 중에서 양수니까 그런 수는 또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랑 b를 더하라고 했으니 a 더하기 b는 8 더하기 4라서 12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낼 때 0을 나타내는 점에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수를 물어봤는데 한마디로 절대값이 가장 큰 수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0은 딱 정 가운데 있는 거니까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애는 이 중에서 절대값을 구해보면 되는데 얘는 절대값이 2.7이고요. 2.7만큼 떨어져 있다. 삐뚤 건 또 내가 못 봐서 어쩔 수가 없네요. 얘는 2.5가 되는 것이고요. 절대값이 얘는 4가 되고요. 마칠은 7만큼 떨어져 있는 것이고요. 얘는 그대로 6.5만큼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수니까 가장 큰 수를 얘기하는 거죠. 얘가 제일 멀리 떨어져 있겠네. 왼쪽에 있긴 하지만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1번, 절대값이 같은 수는 0을 나타내는 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다. 맞습니다. 절대값이 0으로부터의 거리이기 때문에 절대값이 같다. 그러면은 0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같은 거죠. 여기 2하고 마이너스 2 이런 수들은 절대값이 똑같잖아요. 떨어진 거리가 같습니다. 2번, 양수는 절대값이 클수록 크다. 그렇죠. 절대값이 크다는 얘기는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인데 정말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더 큰 거거든요. 양수는요, 절대값이 클수록 크다. 그 이유는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절대값이 클수록 큽니다. 2의 절대값은 2고요. 4의 절대값은 4거든요. 그러니까 절대값이 클수록 원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 3번, 0을 나타내는 점과 가까울수록 절대값이 작다. 원래 그렇죠. 절대값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0에서부터의 거리니까 가까울수록 절대값이 작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거고요. 유리수의 절대값은 항상 양수이다. 이 항상이란 말이 좀 신경이 쓰이는데요. 항상은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건 아니죠. 하나라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대부분 양수입니다만 한 번 0일 수가 있겠죠. 0의 절대값은 0이기 때문에 0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항상 양수라고 하면 안 되고 대부분 양수지만 0이 나올 수도 있다. 누구? 0의 절대값은 0이기 때문입니다. 4번은 옳지 않네. 5번, 만약에 a가 양수라면은 마이너스를 붙였어요. 그럼 얘는 음수가 되겠죠. 음수의 절대값은 그 마이너스를 없애야 되겠죠. 그러니까 a다라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 3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3이 0보다 크죠? 그러면 거기다 마이너스 붙인 것은 음수겠죠? 그러면 그거의 절대값은 3이 맞는 거잖아요. 따라서 5번도 맞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절대값이 같은 두 정수가 있다고 합니다. 정수예요. 정수는 딱딱 떨어지는 숫자잖아요. 근데 절대값이 같다는 거죠. 그러면은 원점 0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똑같다는 얘기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0이 있다라고 하면은 절대값이 같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두 정수가 있습니다. 이 거리가 같다. 근데 이 수들은 바로 정수들이다 이런 얘기죠. A와 B가 있는데 글쎄 B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A고 이쪽이 B가 되겠습니다. 수직선에서 A, B를 나타내는 두 점 사이 거리가 6이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6이라는 얘기가잖아요. 그럼 아까 딱 절반을 잘라가지고 이 짝이 3씩 가져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오른쪽으로 3만큼 갔기 때문에 B는 3이 되는 거고 얘는 왼쪽으로 3만큼 간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이다 해서 A와 B 값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원하는 건 A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3이다. 다음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1번, 정수의 절대값이 클수록 수직선에서 오른쪽에 있냐? 그게 아니고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0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절대값이 클수록 원점에서 더 멀어지는 거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왼쪽으로 더 멀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틀린 겁니다. 절대값이 클수록 오른쪽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0에서 멀어진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수직선이 있어요. 그러면은 1, 2 이렇게 해서 지금 절대값이 점점 커지고 있죠. 1의 절대값은 1이고요. 2의 절대값은 2예요. 절대값이 클수록 점점 더 오른쪽에 있는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음수 쪽에서는 절대값이 커지죠. 절대값이 1일 때는 마이너스 1이고 절대값이 2일 때는 2잖아요. 마이너스 2잖아요. 얘 절대값은 1이고 얘 절대값은 2란 말이야. 절대값이 더 크면은 때로는 왼쪽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음수일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음수일 때는 절대값이 클수록 어떻게 되는 거죠? 왼쪽에 있게 되는 거죠. 원점에서 멀리 떨어지니까 작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언제? 음수일 때는. 근데 만약 양수일 때다 그러면 반대가 되겠죠. 양수일 때는 절대값이 클수록 크다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는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1번은 틀렸어요. 항상 오른쪽이라고 할 수가 없고 양수면은 절대값이 클수록 오른쪽에 있겠지만 음수면은 절대값이 클수록 더 왼쪽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2번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은 5의 절대값보다 작다. 아닙니다. 둘 다 뭡니까? 5입니다. 마이너스 5의 절대값도 5고요. 5의 절대값도 5거든요. 그래서 작다는 말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3번 절대값이 같은 두 수는 절대값이 똑같아. 그 말은 0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같은 두 수는 반드시 같은 수일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죠. 마이너스 2랑 2만 해도 절대값은 같거든요. 두 수가 똑같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서로 다른 수입니다. 하나는 손해이고 하나는 이익이에요. 4번 절대값이 마이너스 1인 수가 있나요? 절대값은 말 그대로 그냥 거리예요. 길이라고. 음수는 없어요. 길이는요. 근데 뭐와의 거리냐면 0과의 거리거든. 자네 절대값이 뭔지 아나? 라고 했을 때 0과의 거리입니다. 그 수와 0과의 거리. 그러니까 어떤 수를 물어볼 거 아니야. 3의 절대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3과 0 사이의 거리. 마3의 절대값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마3과 0 사이의 거리.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리가 음수인 건 없어요. 따라서 얘는 맞는 말입니다. 정답이 그러면은 4번인가 봐요. 절대값이 음수인 수는 정말 없습니다. 절대값은 0 아니면 양수예요. 길이니까요. 5번 음수의 절대값은 자기 자신과 같다라고 했는데 음수 예를 들어 마3을 생각해 볼까요? 마3의 절대값이 자기 자신 즉 마3입니까? 아니죠. 자기 자신에서 부호를 바꾼 것이 돼야 되는 거죠. 마3의 절대값은 3입니다. 따라서 자신과 같다라는 말은 틀린 말인 거죠. 정답은 4번이에요.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건 물어봤어요. 1번은 음수랑 양수를 비교하니까 맞는 거죠. 음수보단 양수가 더 크니까요. 2번 1과 4분의 1이니까 얘는 1.25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더 크다. 맞습니다. 3번은 3하고 2분의 7을 먼저 비교해야 되거든요. 지금 3번에서는 3이 큽니까? 2분의 7이 큽니까? 하면 3은 2분의 6이니까 2분의 7이 더 크단 말이야. 근데 마이너스를 붙였잖아요. 그럼 손에 3개, 손에 2분의 7개 하면은 이게 순서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3이 더 크거든요. 얘는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왜냐? 지금 마3의 절대값은 3이고요. 이거의 절대값은 2분의 7인데요. 음수는 절대값이 클수록 더 왼쪽에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0이 있고 손에 1개, 손에 2개, 손에 3개가 되고요. 손에 4개 사이에 바로 마이너스 2분의 7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값이 얘는 3이고 얘는 2분의 7입니다. 그럼 절대값이 더 클수록 어디에 있다? 왼쪽에 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7이 더 작다. 마3이 크다.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거 우리가 외우려면요. 아예 일단 음수끼리 비교할 적에는요. 마이너스를 띄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띄었을 때 방향이 이렇게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붙이면은 방향이 바뀌는 거지. 왜냐면 얘가 더 큰 수기 때문에 손해가 더 많아요.
손해가 더 많으니까 작아지는 거죠. 정답은 3번이 일단 나왔고요. 4번을 비교할 때도요. 5랑 4.8을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5가 큰가요? 4.8이 큰가요? 당연히 5가 더 크잖아요. 그럼 마이너스를 붙이는 순간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손해가 더 커지니까 마이너스 5가 더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뀐다. 마이너스를 일단 띄고 생각하자. 그 다음 마이너스를 붙이면 방향이 바뀐다. 왜냐? 5가 더 큰 수라서 손해가 더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더 작은 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4분의 1과 5분의 1입니다. 그럼 얘는 그냥 4분의 1하고 5분의 1인데 이거를 20으로 통분할 수 있잖아요. 얘는 20분의 5조각인 거고 20분의 4조각이잖아. 당연히 5조각이 더 훨씬 많은 거겠죠. 그래서 이건 또 맞은 거.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사이에 있는 수 중에서 정수를 고를 거거든요. 정수는 뭔지 알죠, 여러분? 딱딱 떨어지는 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0을 기준으로 해서 딱 정확한 수 있죠. 우리가 숫자를 배울 때 정확하게 배운 수들, 이런 수들이 정수라는 걸 명심하세요. 정수는 정확한 수다. 1, 2, 3, 4,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게 바로 정수입니다.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정수 물어봤는데요. 그러면 얘가 어디 있느냐 한번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0을 기준으로 해서 마1, 마2, 마3, 마4. 자, 마4랑 마3 사이에 얘가 존재하지 않나요? 얘는 원래 마이너스 2분의 7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2분의 7을 먼저 보시면 되는데 얘는 3과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3과 4 사이에 정확하게 가운데 있는 애란 말이야. 그러면 1, 2, 3, 4. 3과 4 사이에 정확하게 여기에 2분의 7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칭적으로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사이에 마이너스 2분의 7이 있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일단 마이너스 2분의 7을 표시해 보았습니다. 3분의 8은요. 2와 3분의 2예요. 2하고도 3개 중에 2칸만큼을 가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2와 3을 세등분을 해가지고 3등분해서 두 번째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2와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요 두 개를 해놓고서 개와 개 사이에 있는 이라고 했거든. 얘들아, 사이에 있다라는 것은 얘네 둘은 되지 않죠. 만약에 영희와 철수 사이에 누가 있나요? 하면은 영희와 철수는 들어가지 않거든요. 근데 마침 얘네도 정수는 아닙니다. 정수는 아니니까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얘하고 얘 사이에 있는 정수 중에서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얘네들은 들어가지는 않고 만약에 표시를 해본다고 치면은 요 안에 들어가는 정수, 이 안에 담겨있는 정수는 모두 몇 개가 있나요? 이런 문제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마3부터 들어가는 거죠. 마3, 마2, 마1, 0, 1, 2가 있습니다. 아, 근데 이 중에서 총 6개가 보이긴 하죠. 이 중에서 절대값이 가장 큰 정수 물어봤거든? 0에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가 0에서부터의 거리죠. 0에서부터 거리가 가장 큰 정수는 누구인가요? 라고 했는데 0이 바로 여기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애는 아무래도 얘가 아닐까요? 따라 정답은 마3 되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1번 마이너스 2.5의 절대값과 2.5의 절대값이 똑같으므로 두 수는 같다. 그럴듯하죠. 절대 말이 안 되죠. 절대값이 같다고 해서 그 두 수는 반드시 같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마이너스 2.5하고 2.5가 같습니까? 얘는 같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2.5는 2.5개는 손해를 본 것이고 플러스 2.5는 2.5를 이익을 본 거거든요. 같은 수 아니죠. 1번 틀렸고 절대값이 클수록 큰 수냐라고 했는데 그거는 양수에서만 그런 거예요. 양수에서만 0에서부터 많이 떨어져 있을수록 더 큰 수가 되겠지만 음수 입장에서는요. 절대값이 크다라는 건 뭐야? 0에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더 작게 되거든요. 그래서 양수의 입장과 음수의 입장은 달라집니다. 2번은 틀렸습니다.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가 없다. 왜냐? 예를 들면은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4가 있다고 쳐보세요. 얘는 절대값이 4예요. 얘 절대값이 2거든요. 절대값이 크다고 해서 더 큰 수는 아니죠. 작단 말입니다. 따라서 지금 2번은 양수에서는 맞는 말이지만은 음수에서는 틀린 말이기 때문에 2번은 옳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3번 양수는 수직선에서 그 수를 나타내는 점이 0을 나타내는 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라고 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양수는 수직선에서 그 수를 나타내는 점이 0을 나타내는 점으로부터 그렇죠. 멀리 떨어져 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양수도 있을 것이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양수도 있을 것이에요. 이거는 좀 문제 오린 것 같긴 합니다. 문맥상 조금 뭐가 맞지가 않아요. 일단 넘어가고요. 4번 수직선에서 위치한 점이 나타내는 수가 오른쪽에 있을수록 더 크다. 이 말은 맞는 말인 거죠. 수직선이 있을 때 영항신호로 해서 이게 왼쪽으로 가는 건 점점 작아지는 거고요. 우리 여러분 작을 소자 알고 있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서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두 점을 골랐을 때 아무 두 점이나 고르면 오른쪽에 있는 수가 더 크다라는 거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4번이 확실하게 맞는 답이에요. 지금 옳은 거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유리수는 정수보다 항상 크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유리수가 정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정수가 지금 이렇게 있잖아. 그럼 이 안에 유리수는 되게 많습니다. 소수분수 해가지고. 그리고 이것까지 다 유리수가 되는 거예요. 정수까지 다 유리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리수라는 집합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는 대부분 다 모두 유리수가 되고요. 그 중에서 정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수가 유리수에 포함된다고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 더 어떤 수보다 더 크다라는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크기의 비교인데 말 그대로 오른쪽에 위치할수록 더 큰 건데 유리수라고 해서 무조건 모든 정수에 다 오른쪽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막 섞여서 되게 많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번도 맞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3번이 약간 애매하긴 한데 뭔가 중간에 빠져있는 것 같아요. 양수는 하고 이 사이의 중간에 뭔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값이 클수록 이라고 말을 좀 붙여볼게요. 양수는 절대값이 클수록 0을 나타내는 점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하면은 이 말이 맞게 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럼 정답은 이제 3번, 4번이 되는 것인데 하여튼 3번은 좀 문제성이 약간 애매성이 있기 때문에 3번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확실한 답이에요. 다음 중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지 않고 4 미만이다. 여러분 작지 않다는 게 무슨 말이죠? 나 너보다 키가 작지 않아. 그 말은 작지는 않다는 얘기거든요. 내 키는 네 키보다 작지는 않아요. 그 말은 클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을 수도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셔야 되고요. 크지 않다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난 너보다 크지 않아. 크지는 않다. 말 그대로 크지만 않은 거거든요. 그럼 크진 않은 거니까 뭐랑 똑같냐면은 작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시는 거죠. 이건 좀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작지는 않다. 그 말은 크거나 같다. 이고 또 크지 않아. 그 말은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여기 작지 않다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지 않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지금 A가 주인공이니까요. 라고 배치할 수 있고요. 또 4보다는 미만이래요. 그럼 4보다 작다는 얘기잖아요. 4보다는 작다. 누가? A가 주인공이니까요. 가운데 A를 쓰고요.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을 만족하는 정수 x에게서 물어봤거든요. 얘들아 정수는 뭔지 알죠? 딱딱 떨어지는 수입니다. 정수는 뭐로 되어 있느냐면 가장 가운데 0이 있고 그 다음에 양의 정수들이 있고요. 음의 정수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얘네를 뭐라고 한다고요? 양의 정수, 딱딱 떨어지는 수 중에서 얘네들은 딱딱 떨어지는 정확한 음의 정수 그리고 0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정수는 총 3개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얘랑 똑같은 말이 뭐죠? 자연수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연수 0, 음의 정수 이렇게 정수는 되어 있다.
그럼 자연수에는 누가 있냐면 1, 2, 3, 4 같은 것들이 있고 음의 정수에는 마일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해서 0을 잊지 말아 주셔야 되겠죠? 0도 대표적인 정수입니다. 잠깐만, 요 사이에 있는 정수로 물어봤거든요. 정확한 수. 딱 떨어지는 수 물어봤단 말이야. 그럼 수직선에다 표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0을 기준으로 해서 2니까 이쪽은 그냥 뭐 2 써주시면 되고, 여기는 4분의 15라고 하는 게 대분수로 고치면 3번 4분의 3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 3과 4 사이면은 3하고 4 사이에 4칸 나는 것 중에 3칸째. 얘가 바로 3과 4분의 3이니까 음수도 똑같이 해주시면 되거든요. 마1, 마2, 마3, 마4 해서 마3과 마 사이에서 4칸으로 나눈 것 중에서 뭐 세 번째 칸, 이게 되겠네요. 얘가 바로 마이너스 4분의 1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걔네들 사이에 있잖아. 그럼 첫 번째는 빵꾸 뽕이다? 얘는 또 빵꾸 뽕이고, 여기는 2는 또 채워지는 거예요. 빵꾸가 이렇게 채워지게 되겠죠. 그 사이에 있는 거 물어봤습니다. 나나나, 노노노 이렇게 돼가지고 요 사이에 있는 정수 물어봤거든요. 딱딱 떨어지는 수. 그러니까 마3부터 들어간다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지. 마일 0, 1 잊지 말자. 2 왜? 여기는 채워져 있는 거거든요. 여기는 빵꾸가 뽕입니다. 얘는 정수조차도 아니긴 하지만, 그쵸? 걔는 들어가지 않고 얘는 들어가는데 마침 또 정수고 하다 보니 개수 물어봤으니까요. 음수에 3개, 양수에 2개, 가운데 0이 있어가지고 총 6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더하는데요. 통분을 할 거예요. 밑에 4하고 6이 있죠? 12로 통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하기, 나한테 이익이다 12분의 더하기 이익이다 12분의가 되는 거죠. 얘는 3을 곱했으니까 99, 2를 곱했으니까 10이야. 이익과 이익을 더했네요. 여러분, 이익과 이익 더했으니까 똑같이 이익이죠. 이익 투성이야. 아싸, 이익 투성이다. 나는 답이 이익으로 나올 거고요. 두 개를 합해서 12분의 1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중학교는 가분수를 대분수로 고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되는 것이고요. 2번도 통분할 거예요. 보니까 3하고 9잖아요. 9로 통분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이익 9분의 그리고 얘가 그리고의 느낌이야. 마이너스 9분의가 됩니다. 앞에 거는 3 곱해서 얘는 그대로 썼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 지금 이익이 큰가요? 손해가 큰가요? 당연히 이익이 크죠? 그러니까 이익 쪽으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얼만큼 이익일까요? 얘에서 얘 거 뺀 것만큼 이익이다 보니까 이익이다 9분의 2가 정답이 되겠고요. 3번은 딱 보면요. 손해가 커요? 이익이 커요? 네. 이익이 더 크지? 그러니까 이익으로 결과가 나와요. 얼마만큼 이익이냐? 얘에서 얘를 뺀 것만큼 이익이거든요. 3.9가 되나 봅니다. 왠지 3.9가 아닐 것 같고요. 3.9 맞죠? 네. 자, 그리고 밑에 거는요. 손해투성이거든요. 얘도 손해고 얘도 손해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로 통분하도록 할게요. 얘는 마이너스 2분의 4 그리고 또 손해 마이너스 2분의 3 손해투성이 나는 뺏겼고 뺏겼다. 둘 다 뺏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해가 답인데 얼만큼 뺏겼냐? 두 개 합산해서 4 더하기 3이니까 2분의 7 이렇게 해서 가분수로 냅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계산 결과가 옳은 것을 물어봤단 말이야. 자, 1번에서는요. 이익 6개, 이익 3개예요. 6개 땄고 3개 땄어. 그럼 모두 9개를 따게 되는 거죠. 자,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손해 4개, 이익 5개. 그러면 이익이 더 큰 거 아닌가요? 그래서 답이 이익이다. 1만큼. 네, 틀렸습니다. 3번 2개 잃었는데 2개를 땄어요. 오, 0. 맞습니다. 본전이에요. 지우개 따기를 했는데 2개를 잃고 2개를 얻었다. 그러면 다시 0이 되겠지. 4번 5개를 땄는데 2개를 잃었어. 그럼 이익이 더 크죠? 그래서 이익 3개다 라고 하셔야 되는데 얘는 손해 3개라고 착각을 하고 있네요. 3개를 뺏겼고 그리고 7개를 뺏겼어요. 그러면 총
10개를 뺏긴 거거든요. 손에 10개야. 근데 얘는 행복해. 4개 뺏긴 줄 알고 살고 있지만 아닙니다. 10개를 뺏긴 거죠. 따라서 틀렸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산 과정에서 기억 니은에서 쓰인 덧셈의 계산 법칙을 말해보라고 했는데요. 기억을 한번 보세요. 뭐가 바뀌었냐 하면은 얘가 1로 갔고요. 그리고 얘가 1로 갔단 말입니다. 얘가 이제 이렇게 바뀌었죠. 중괄호라서 더할 건데 먼저 더할 건데 앞뒤를 바꿔서 더해도 등식은 성립합니다. 똑같습니다. 위의 식과 아래 식은 똑같다. 이거를 교환했다 해서 교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기억은 교환 법칙입니다. 앞뒤를 바꿔서 더해도 결과는 똑같다. 근데 지금 덧셈이라는 걸 계산하고 있죠. 다 더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식하게 덧셈의 교환 법칙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3 더하기 5나 5 더하기 3이 똑같으니까요. 니은은 그럼 뭐 어떻게 됐느냐 보니까 6분의 7이 이렇게 7분의 3과 원래 결합이 되어 있었거든. 근데 6분의 7이 얘랑 말고 다시 결합을 해지하고 이렇게 먼저 계산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3개를 더하는 데 있어서 다 더하긴 해요. 다 더하는 거긴 한데 뒤에 걸 먼저 더한 다음에 얘를 더하고 앞에 거 더한 다음에 뒤에 거 더하나 결과는 또 같거든요. 이걸 무슨 법칙이라고 하냐면 결합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6분의 7이 뒤에 있는 친구랑 결합했다가 다시 그 결합을 해지시키고 앞에 있는 애랑 결합해도 등식 성립한다. 또 덧셈을 할 때 그런 법칙이 나오기 때문에 덧셈의 결합 법칙이라고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 더하기 3, 3 더하기 2 똑같은 거. 이게 무슨 법칙이냐면 바로 교환 법칙이 되는 것이고요. 2 더하기 3 더하기 5를 하려고 했어. 그런데 다 차례대로 더하면 될 것을 얘가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해서 결과를 한번 보시면 되는 거죠. 8 더하기 2니까 10, 5 더하기 5니까 10 똑같죠. 이거는 또 바로 결합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 앞뒤 바꿔갖고 더했구나. 교환 법칙 성립하는 거야. 그리고 원래 이렇게 먼저 더하라고 했지만 난 싫어. 얘네 먼저 더할 거야. 라고 해가지고 더해도 괜찮아요. 그 이유는 다 덧셈이기 때문입니다. 얘네가 다 더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환 성립하는 거고 결합도 성립하는 것이죠. 다른 게 섞여 있으면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만은 지금 덧셈만 있기 때문에 교환 결합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틀린 게 뭐냐 라고 했는데 자 1번에서는요 4분의 3개의 이익 4분의 3개의 손해 그럼 걔네를 합산하면은 제로 본전이다 맞는 것이고요. 2번 손해 1.3개 이익 2.5개예요. 그러니까 이익이 더 많잖아요. 이익 1.2개가 맞아요. 얘도 맞는 거네요. 3번은 여기 마마가 있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우리는 좀 바꿔줘야 되죠.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플러스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잠깐 나오라고 해서 손해 4분의 3개에다가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손해를 빼는 거잖아. 그럼 나한텐 이익이에요. 그래서 부정의 부정이라고 할까? 라면 먹었니? 라고 했을 때 안 먹지 않았어요. 먹었다는 얘기잖아요. 손해를 뺐다. 그거는 안 먹지 않았어요예요. 결국 먹었다는 얘기예요. 더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기서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플러스 플러스로 바꿔도 괜찮아요. 한마디로 이제 우리한테 이익이란 얘기고요. 8분의 5가 됩니다. 그러면 통분을 좀 해야 되니까 8로 통분할 거거든요. 그럼 손해 8분의 6개에다 그리고 이익 8분의 5개예요. 그럼 손해가 좀 더 크지 않나요? 이익보다는요. 손해가 나오게 되고 얼만큼 손해냐? 얘에서 얘를 뺀 거 8분의 1만큼 손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마이너스가 없어. 지금 우리 처음에는 마이너스를 너무 소홀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야. 지금 얘는 손해, 얘는 이익. 그래서 얘는 틀렸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옳지 않아. 4번은요. 12로 통분할 거거든요. 3, 4, 12. 그래서 12 마이너스 12가 되는데요. 첫 번째 거는 위에 4 곱하니까 8. 얘는 3 곱하니까 9. 그러면은 얘는 아무것도 부호가 없죠.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나한테 이익이란 얘기고요. 얘는 손해란 얘기예요. 그럼
그럼 여러분, 이익이 많아요? 손해가 많아요? 손해가 더 많죠? 따라서 손해가 더 많다. 얼마가 더 손해가 되느냐 하면 얘에서 얘를 뺀 것만큼 12분의 1만큼 손해다. 라고 해서 4번도 맞는 겁니다. 5번은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 부호를 바꿀 수가 있어요. 얘는 앞뒤 바꿔서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꿔서 계산해 주는 거니까 손해 0.8개 그리고 손해 2.4개가 되는 거지. 그러면 둘 다 손해잖아요. 그래서 손해가 막심하다. 합산을 하면은 3.2개다 라고 해서 얘도 맞는 거예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요. 뭐보다 얼마만큼 큰 수, 작은 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트보다 다이아만큼 큰 수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 풀 때는 무조건 앞에서 뒤에 거를 더합니다. 큰 수는 그만큼 보태졌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하트에서 다이아몬드를 더해 주시면 돼요. 자, 명심. 반대로 하트보다 다이아만큼 작은 수가 있을 수 있어요. 작은 수는 무조건 빼는 거거든요. 왠지 더 작다 했으니까 뺀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나왔을 적에는 앞의 수에서 뒤의 수를 뺀다. 자, 이거를 또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수라고 하면은 더해주면 되는 것이고, 작은 수라고 하면은 빼면 되는 거죠. 앞에서 뒤에 거, 순서도 지켜주셔야 돼요. 앞에서 뒤에 거를 큰 수다 그러면 더해주시면 되고, 앞에 거에서 뒤에 거만큼 작은 수다 라고 하면은 두 개를 빼준다는 거죠. 순서는 그대로 하면서 예를 들어 보면은요. 3보다 마이너스 5만큼 큰 수라고 했다고 쳐봐. 그러면 얘는 3에서 마이너스 5를 뭐 한다? 큰 수니까 더해준다는 거죠. 더 더해준다. 정답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3보다 마이너스 5만큼 작은 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은요. 작은 수는 빼는 거잖아요. 3에서 마이너스 5를 뺀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빼기는 더하기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8이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큰 수는요, 무조건 앞에서 뒤에 거를 더해줍니다. 작은 수는요, 앞에 거서 뒤에 거를 무조건 빼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거든요. 일단은 이 수부터 구해보면은요, 큰 수라고 했어요. 이거보다 이거만큼 큰 수. 그러니까 얘를 구해보면은 얘에서 얘를 더해주셔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더한다. 누구를? 플러스 6분의 1. 왜 더하나요? 하면은 큰 수라고 했기 때문에 무조건 앞에서 뒤에 거를 더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거 그대로 썼거든요. 마이너스 2분의 1. 뒤에 것도 그대로 썼어요. 6분의 1. 그대로 쓰면서 연결만 더하기로 해주는 거야. 그리고 계산을 하는 거지. 6으로 통분합니다. 마이너스 6분의, 아이고, 얘가 좀 잘 안 나오는구나. 더하기 플러스 6분의, 얘는 그대로고, 3배 했으니까 이렇게. 그럼 손해가 좀 더 크죠? 손해 6분의 3개, 이익 6분의 1개. 그럼 손해가 더 크니까 결론은, 손해 6분의 2개가 돼가지고, 약분까지 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것이 위의 수가 되겠습니다. 이제 아래수 볼게요. 얘보다 얘만큼 작은 수 물어봤거든요. 그럼 작은 수는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플러스 2분의 3에서 뒤에 있는 플러스 3분의 1을 뭐 한다? 뺀다. 자, 명심하십시오. 얘는 빼는 거예요. 왜 빼느냐? 하면은 여기서 작은 수라고 했기 때문에 앞에서 뒤에 걸 무조건 빼주는 거죠. 그 대신 순서는 바꾸지 마세요.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빼는 겁니다. 지금 통분해야 돼. 2하고 3이 있으니까 6으로 통분할 거거든요. 얘는 6분의 마이너스 6분의 라고 할 수 있는데 3 곱하니까 9, 얘는 2 곱하니까
2가 되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플러스는 뭐랑 바꿀 수 있는 거죠? 마이너스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또 바뀌면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바꿔주도록 할게.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익이 더 크죠? 손해보다도. 그래서 이익이 더 크다. 얼마? 6분의 7만큼. 이렇게 해서 두 수를 구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낼 게 아니라 그 수에서 이거보다 이거만큼 더 큰 수, 한마디로 얘가 되겠죠? 여기에서 이거보다 이거만큼 작은 수, 얘가 되겠죠? 얘를 또 뭐 하래요? 또 빼래요. 헐. 그럼 계산이 총 3번이 되는 거네요. 얘에서 얘를 빼라고 했기 때문에 또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얘를 뺄 거예요. 더하기 6분의 7을 빼겠다라고 했어요. 뺀다고 할 적에는요, 여기가 지금 빼기 더하기잖아요. 그리고 두 개가 좀 순서가 바뀌면서 다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꿔주시고 6으로 통분할 겁니다. 여기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6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6분의 7 하면 전부 다 손해기 때문에 손해 6분의 2개, 손해 6분의 7개, 손해 6분의 9개다 라고 해서 약분까지 마이너스 2분의 3.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어떤 유리수에서 더하기 4분의 1을 더해야 할 것을 이라고 했어요. 바른 계산. 원래 바른 계산은요, 어떤 유리수에서 더하기 4분의 1을 플러스 4분의 1을 더해야 할 것을 잘못해가지고 뺐대요. 잘못해가지고 어떤 수에서 플러스 4분의 1을 뺀 거죠. 뺐더니 그 결과가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었습니다. 바르게 계산한 답을 물어보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플러스잖아요. 마이너스 플러스 두 개가 한꺼번에 표시를 하게 되면 뭐냐? 마이너스 플러스는 하나로 표현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플러스 플러스는요, 양수를 더하는 거니까, 이익을 더하는 거니까 나한테는 플러스고, 또 손해를 더할 때는 나한테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손해를 뺄 때는 나한테 플러스가 되는 거죠. 아예 부호를 하나로 바꾸는 것도 연습을 해놓으면 좋으니까요. 여기에서 마이너스가 하나 있을 때는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마이너스가 2개 있잖아요. 그럼 플러스로 바뀌게 돼요. 마이너스가 2개 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플러스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 안 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했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심해 주시고요. 원래 플러스 플러스는 당연히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밑에 거에서 마이너스 플러스를 부호를 하나로 한다고 치면은, 그러니까 결국 손해냐 이익이냐 이 문제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플러스는 결국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네모에서 4분의 1을 빼면 얘가 4분의 1을 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마이너스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게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어떤 수를 구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데, 어떤 수를 구하려고요. 그럼 이 어떤 수를 구할 때는 네모는 하고서 이쪽에 있는 건 그대로 써주시고요. 얘가 이항되죠. 일로 넘어가면 부호가 바뀌어서 더하기가 됩니다. 는을 넘어가면 부호가 바뀌는 거니까요. 이제 통분할 거예요. 12로 통분할 건데 마이너스 12분의 더하기 12분의로 바뀌게 되고, 4를 위아래 곱해주니까 20, 5를 곱하니까 5. 그러면 이익이 더 크죠, 손해보다요. 손해가 더 큽니다. 아, 내가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손해가 더 커요. 그래서 어떤 수는 손해 12분의 15가 되겠습니다. 그럼 약분돼서 3으로 약분하면 4분의 5가 되나요? 어떤 수는 마이너스 4분의 5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 그걸 갖다가 넣어주시는 거죠, 여기다가. 바르게 계산을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드디어 어떤 유리수를 알아냈다. 걔는 마이너스 4분의 5다 해가지고 마이너스 4분의 5를 집어넣어 보세요. 두 개를 더하게 될 건데, 얘는 손해 마이너스 4분의 5개가 되고, 얘는 이익 더하기 4분의 1개가 돼서 손해가 훨씬 크거든요.
4분의 4개가 되겠죠. 정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